두 번째 문자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예. 임산부의 갑질에 대한 내용이네요. 아이고. 저는 유명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한 남자분이 한 거예요. 네. 유명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 생활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사람이 아니고 마치도 기계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회사 일 하느라고 지쳐서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청소, 빨래, 재활용 버리기와 딸들과 놀아주기를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잘했다, 고맙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적질만 합니다. 설거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래를 그렇게 널면 안 된다. 건성으로 청소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라. 잔소리는 끝도 없습니다. 저희는 딸만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딸, 아들 구분하지 않지만 저의 부모님들은 아직도 손자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딸만 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하면서 임산부 갑질로 더 심해지더니 이제는 저를 좀 종 부리듯 합니다. 퇴근 시간이 왜 이렇게 늦느냐, 어디 가서 딴짓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까지 합니다. 자식이고 아들이고 다 싫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쉬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제 아내의 임신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아이고. 이건 좀 심각한데. 왜냐하면 딸들 낳고 아들 생겼다 그러면 너무 기뻐할 텐데. 그렇죠. 지금 집에 들어가기도 무섭다니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요즘 남편들도 참 불쌍해요. 보면 직장 가가지고 너무 요즘에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힘이 드는데 또 이제 부인들은 집에 와 보면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제 저의 시대 사람들이 보면은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남편들한테 많이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참 안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일단 이 남편분은 굉장히 성실한 분 같아요. 그렇죠. 일단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집에 와서도 가사 분담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딸들과도 잘 놀아주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100점 만점 남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요구를 하니까 힘이 들겠죠, 이 남편은. 그렇죠. 버릇을 잘못 들였구만. 처음부터 버릇을 잘못 들였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네. 아니 이 정도까지 이게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진짜 100점 만점 남편으로서 부인이 굉장히 좋아할 남편인데. 근데 우리가 다 해주는 걸 받고 살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남자 쪽이고 여자 쪽이고. 그렇죠? 이 정도면 진짜 정말 좋은 남편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거 자기 입장에서 썼으니까. 그런가? 부인 얘기를 들어보지 않는다며야. 그렇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좀 제 마음이 아픈 게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좀 슬프다. 네. 어디에서 쉬고 쉴 데도 없대. 네. 이게 오죽했으면 그 임신 갑질이라고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인데. 임산부 갑질. 야. 새로운 단어.
근데 또 부인 입장에서 보면 시댁에서 이제 아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요즘엔 또 아이들도 많이 안 낳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낳는데 지금 벌써 둘을 낳고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들이라 그랬어요. 병원 가서 저기 진단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갑질할 만하죠. 당당하게. 왜냐면 둘 낳은 것도 충분한 건데 거기에 또 아들 원하기 때문에 그걸 놔줘야 되고 하니까 갑질이 충분히 자기는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힘이 들겠지만 조금 뭔가 남편에게 또 숨 쉴 수 있는 그런 숨통을 좀 틔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부인 입장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지 않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질문 속에 녹아 있는 부인의 입장이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설거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빨래를 그렇게 널면 안 된다. 빨래를 그렇게 널면 안 된다. 뭐 또 건성으로 청소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남편이 그 부인의 일을 집안에서 있는 일을 열심히는 하지만 거의 뭐 의무적으로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그러니까 뭐 이 질문을 읽다 보면 그냥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과 부인에 대한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의무처럼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한 번도 잘했다 고맙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진짜 그 사랑으로 하고 성심성의껏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온 마음 다해서 하면 분명히 부인이 고맙다 소리를 했을 텐데 이 고맙다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 자기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거나 건성으로 하거나 아니면 좀 내가 그래도 다른 남편들하고는 달리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했거나 어떤 뭐 좀 순수하지 않은 어떤 의도가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부인한테 이렇게 마음으로 전달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추측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봐서 지금 이제 이게 다 이제 제가 살아냈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자들만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의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이제 오래됐지만 이제 설거지를 해준다고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하면은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폭 이제 엎어놓는단 말이에요. 식구가 이제 많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공기를 이렇게 해서 좀 엇비슷하게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냥 그걸 폭폭 쌓아놓으면은 그 속에 있는 물기가 안 빠져요. 그렇죠. 접시도 이렇게 좀 세워놔야 되는데 그냥 갖다 이렇게 해. 근데 그거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와준다고 한 건데 내가 설거지를 한 걸 보고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설거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 물에 안 빠진단 말이야라고 하면 기분이 엄청 나쁘고 지적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다물고 이제 몇 번 지켜봤어요. 몇 번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제 공기를 이게 설거지를 하는 거면서 공기를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물이 안 빠져서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놓으면 물이 잘 빠져요. 접시도 세워놓으면 이게 물이 잘 빠져요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아 그래 그러면서 근데 이제 지적질을 하면 아마 이제 화가 나서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은 잘해요. 그다음에 이제 빨래를 널잖아요. 빨래를 널으면은 이렇게 빨래 바구니에서 갖다가 하면은 이게 탁탁 털어서 널어야지 이게 갤 때도 좋고 이제 깨끗하게 되는데 그냥 집어가지고 갖다 이렇게 넣는다고요. 그러면 막 꼬기꼬기 해가지고 세탁기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넣는 걸 보면 아이고 이걸 빨래 널었다고 널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탁탁 털어서 널으면 갤 때 좋아요라고 이제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짚어서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되고 청소하는 것도요.
굉장히 그 저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죠. 내가 집기 좋게 뭐 네. 정리정돈도 좀 다른 방법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걸리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청소도 잘하고 지금은요 내 마음에 쏙 들게 청소를 하고 정돈하는 거 보면 진짜 아하. 청소를 잘하고 네. 자기 방도 그래서 제가 정리를 안 해주는데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쫙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물론 사랑을 LD가 얘기한 것처럼 담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남자들은 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해서 칭찬도 해주고 엉덩이도 좀 두드려주고 애기처럼 예.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면 예. 그 남편도 하면서 아마 힘이 안 들고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다고 하고 예. 잘했다고 하고 그러면은 예. 굉장히 흥이 나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남편분의 그 가사 일을 돕는 데 있어서 오래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가 이제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남편분은 일에 대한 그 노하우를 좀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부인께서는 마음에 안 들면 지적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네. 뭐 좀 시간을 내서 이 가사 일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좀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걸 보고 잔소리하지 말고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런 태도가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칭찬도 좀 고맙다고 하고, 네. 잘한다고 하고 그래야지 이게 하면서도 흥이 나지. 신껏 해놨는데 그냥 지적질을 계속 해대면 기운이 빠지겠지. 네.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일단은 임신을 한 부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네. 좀 서툴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뭐 그 이제 잔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잔소리 들은 걸 노하우로 이제 기술을 익혀야 되겠죠. 일단은. 예. 네, 그 제가 지금 카타리나가 이제 제가 뭐 이때까지 집안일을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제가 이렇게 지내왔던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처음에 이 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가르쳐 줄 때까지는 사실은 제가 의무처럼 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와주는 마음으로 했어요. 예.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고 원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남 일을 도와준다. 네. 내가 정말 자비로운 남편이다. 네. 훌륭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니까 이제 원래 자기 직업인 그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제 엉터리 일이 되어버렸던 거죠. 예. 근데 그런 지적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 예. 그때 당연히 기분이 좀 나쁘죠. 그렇죠. 기껏 했는데. 예. 근데 내가 왜 기분이 나쁘지? 라고 제 스스로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게 만약에 워낙 내 일이었으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해야 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걸 잘하는 전문가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면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죠. 기뻐해줘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이유는 원래 이걸 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구나. 그렇죠. 나빠졌나 보다. 네. 그래서 이게 누구 일이지? 라고 진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문화와 사회 통념상 집안일은 여성들이 하는 거고 밖에 일은 남자들이 뭐 이런 알지 못하는 그 정해지지 않는 어떤 문화 속에서 이렇게 내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워낙 이게 내 일이다. 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라고 이제 사고의 전환을 시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일이 더 잘 돼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효율적으로 해야지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짧은 시간에 일을 말끔하게 잘할 수 있는지를 또 연구하게 되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주부 8단이다, 주부 9단이다 이런 칭찬도 막 해주기 시작을 하고 이런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해결책이 첫 번째는 이 남편이 도와준다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잖아요. 아무리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고 돌아와도 파김치가 돼도 결국은 한다고요. 그러니까 할 거면 이게 내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물론 뭐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딱 받고 제일 첫 번째 답이 딱 들어왔던 부분이 첫 글자였어요. 저는 유명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왜 굳이 지가 해? 사람 쓰면 되지. 그것도 그러네요. 좋죠. 아니 이게 적어도 정말 유명 대기업이면 보통 일반 조그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의 월급이 거의 곱절씩은 된다고 요즘 수입이 많을 텐데, 그러면 정말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런 측면을 위해서라도 정말 팥줄을 좀 쓴다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써서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될 텐데, 왜 이거를 굳이 그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도 또 그 짓을 해야지 되는지 일단 그것도 조금,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한 남편에게 오히려 열쇠는 네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이거 좀 약간 말장난 같지만 제 아내 임신갑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임신 끝납니다. 그리고 임신갑질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출산갑질에 남아요. 그런가?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어떤 남을 시키는 보다는 자기가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도는 있어요. 이분 보면. 근데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뭐 찡그리고 기분 나쁘게 지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내가 쉴 곳이 없다 이런 건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면 자기가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쉴 곳은 가정밖에 없는데 답이 없어요. 어디 가서 쉬겠어요? 뭐 저 찜질방 가서 쉴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그 집안일을 어떤 조건부가 자꾸 달리는 것 같거든요. 왜 고맙다 소리를 들어야 되고 뭐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런 욕심이 있는데 이게 총죽이 안 되니까 그냥 일로만 힘겹게 느껴지지만, 이게 정말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이 일을 잘해서 정말 깔끔하고 말끔해진 집안을 보고 뭐 이런 성취욕도 생기고 이러면 물론 힘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힘이 들지만 보람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다니거든요. 그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일의 성격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마지못해 할 수도 있는데, 이 마지못해 하니까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에 대한 그 가치를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그렇게 바꾸고 여자 쪽에서는 칭찬 많이 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D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만 지적질을 계속 해대면 거기서 이제 힘이 빠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그런 노력을 한다면 조금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인도 이제 아들을 가졌으니 나도 이제 아들 가졌다 뭐 이제 유난 떨고 뭐 이럴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피곤하게 일을 하고 와서 또 이렇게 집안일을 해주니 잘하든 못하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마움을 또 자주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서로 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또 진지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임신갑질은 임신이 끝나면 끝나겠지만 이제 출산 후 뭐라 그래 그걸? 출산갑질? 출산 후 뭐라 그러죠 그거? 산후조리 갑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후조리 갑질 직전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집안에 이렇게 좀
사소한 일 같지만 또 당사자들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안의 스트레스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게 큰 문제로 또 갈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크게 가기 전에 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답은 뻔한 건데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이야기했을 때 아까 제가 그 표현을 썼지만 가사 분담, 가사 일에 대한 그런 분담. 근데 그 분담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좀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죠? 가사 일이 있어, 함께 사니까 분명히 가사 일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 같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중립적인 단어 같은데, 그 전에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일이 아닌 걸 부인 일인데 내가 도와준다, 이런 차원이면 일단 잘못된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내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의 일이다. 그것을 함께 나눠서 하는 것이다, 그죠?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근데 돌아와서 쉬어야 되는데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의 그 가치,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더 기운이 날 수도 있다, 그죠? 힘들지만 정말 더 열정적으로 더 일을 할 수 있고 기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 자체를 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부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마음 계속 가져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네. 그렇죠? 어찌됐든 이 딸 둘인데 지금 우리나라 저 인구 절벽인데 또 이렇게 아들을 조만간 생산하고 우리 나라의 인구를 늘려주시는 건 이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서로 간에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면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